안녕하세요, 루미입니다. 어제 덜했던 동쪽의 꽃맛 실력 나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리 좀 줄이고요. 내가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그 더빙한 목소리 진짜 작게 들리던데. 아씨. 어우, 아까 광고 웃겼다. 갈색머리가 전해요.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네요. 이름은 이수. 이런 늦은 밤에 이렇게 많은 애들이 모일 줄은 정말 몰랐어. 아무리 방학이라지만 이 시간에 모인 녀석이 10명이나 될 줄이야. 아니 그럼 내가 목소리 10개를 다 다르게 내야 돼? 오마이갓. 난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왔지롱. 뭐? 너 집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지만 다들 열심히인데 나만 쏙 빠지긴 좀 그래서. 야, 엄마 실종신고하고 난리 나겠다. 무리하긴 나중에 후회할 거다. 몰라, 일단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니까. 표정 봐. 손은 그렇게 대답하고 천진난만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수, 우리와 같은 나이지만 성장판이 느린 건지 아니면 아예 멈춘 건지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작은 체형이다. 안타깝게도 지능 역시 신장과 함께 발달되지 못한 건지 가끔 어린애들 같은 행동을 하곤 한다. 수의 부모님은 이런 철없는 술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귀여운 외모와 행동들 덕에 우리 학교에서는 꽤나 인기가 있으며 어떤 부류의 팬들도 있다고 한다. 무슨 팬인지는 모르겠지만 뭔? 수는 화영이와 친해서인지 그 사건 일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이번 의식에 꼭 참여하고 싶어 했고 우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런 늦은 시간인데도 따라왔다. 자기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니 옆에서 지켜보기라도 싶었던 걸까? 피해자가 화영이라는 애인가 보네요. 김다래. 건호. 분명히 넌 화영이에게 관심이 있었지? 야, 조용히 하라고. 갑자기 뭐야? 헤. 다래는 화영이의 단짝 친구로서 묘하게 감이 좋은 애다. 그래서인지 애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들을 툭툭 뱉어낼 때는 초능력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난 누구에게도 화영이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다래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아무튼 단짝 친구가 당할 뻔한 걸 직접 목격해서일까? 의식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다래는 바로 승낙했다. 김영우에 대한 증오심은 아마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다. 꼬마 신령님을 부르는 의식에 대한 건 나랑 민호가 전부 조사했지만 잠깐만. 잠시만. 여기 10명이라고 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나까지 포함해서 10명이야. 그런데 둘이서만 조사를 했다고? 나머지 8새끼는 뭐 했다는 거야? 최강희. 이거 분위기가 으스스한 게 나중에 반 애들이랑 담력시험 같은 거 하면 재밌겠는데? 너무 무서워서 하려는 애들이 있을까 모르겠다. 그런가? 아무튼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와봤는데 김영우라면 얘기가 다르지. 반장으로서 당연히 말려야 하는 일이지만 얘는 겁쟁이라서 도중에 튈 것 같아. 최강희는 운동소년의 외모를 하고 있지만 의외로 머리가 좋고 리더십도 있어 우리 반의 반장을 맡고 있다. 우리 학교의 특징이랄까? 선도부, 학생회, 반장 등 무언가 직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완장을 차게 한다. 아무래도 일제시대의 여파가 남아있는 쓸모없는 교칙인 것 같지만
우리가 몰래 동쪽의 꼬마 신령 의식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마침 교실에 들어오던 강희가 듣게 되었다. 저런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말리겠다 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동행시켰다. 별걸 다 참겨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입장엔 우리가 뭘 할지 모르니 걱정이 된 거겠지. 잘났어. 세이브나 할래. 혹시 광고 뜰지도 모르니까. 역시 예상대로 광고가 뜨네요. 구미진, 인형을 가지고 올 때 마시물도 챙기고 올걸. 이거 완전 찜통 같아. 목적 업무이라 그런가? 통풍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쾌쾌한 냄새도 나는데? 역시 여름에 이런 곳에 온 건 무리야.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땡땡공업의 대표이사의 딸인 미진이는 어째서인지 가족대가 떨어진 채로 이 작은 섬에서 살고 있다. 참고로 우리 섬은 문명과는 거의 동떨어졌다 해도 좋을 정도로 낙후된 섬이다. 이런 곳에 우리나라에도 손에 꼽히는 갑부집 따님이 혼자 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가족과 어떤 트러블이 있는 것일까? 어쨌든 미진이는 키도 크고 체력도 좋아 육상부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의외로 운동파답지 않게 바느질이나 세공 작업이라든지 섬세한 손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해서 여자애들 사이에서 인형들이나 장식품 제작 요청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번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의식에 사용할 인형도 미진이가 만들었다. 민호가 찾아낸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방법에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단 한 개만 존재하는 외형의 인형을 사용하라는 독특한 조건이 있었기에 미진이에게 부탁을 했다.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었기에 거절당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미진이는 의외로 쉽게 이번 의식에 참여를 했다. 아무래도 화영이의 사건은 그녀에게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게 만든 일일 것이다. 조용히 하려던 게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 그러게 원래는 5명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10명까지 늘려버렸네. 이화영, 뭐랄까 모두에게 미안하네. 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누구든 그 녀석에게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니까. 피해자가 얘인가 봐. 동초의 꼬마 신령을 부르려고 시도한 건 처음이 아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된 계기는 바로 화영이 때문이다. 꽃 모양에 박힌 헤어밴드가 어울리는 화영이는 누구에게도 스스럼 없이 친절해서 친구들 사이에는 호감이 꽤 높다. 순백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정도로 순수하고 착한 성격이기에 그 사건으로 꽤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사건이란 며칠 전 김영호는 화영이가 도서 보는 것을 이용하여 학교 시간에 도서실 정리를 맡겼었다. 화영이가 도서실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을 무렵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김영호는 화영이에게 원조 교재를 권했던 것 같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화영이는 미처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약속이 있었던 달애가 도서실에서 나타나서 흐지부지 됐지만 화영이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래도 남자 혐오증이 생기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혼자 있는 걸 극도로 싫어하게 되었다.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교장 선생님께 일렀지만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3일 정도 근신을 한 게 전부였으니까. 김영호가 얼마나 대단한 연주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 일로 인해 이른 나이에 권력에 힘입혀서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고 말았다.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동족의 꼬마 신령을 부르기로 했다.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용서받지 못할 일이란 거 알지만 앞으로 나처럼 피해보는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 이걸로 꼬마 신령이 나타나 준다면 좋을 텐데 말이야. 만약에 정말로 불륜해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우리는 살인을 하게 되는 걸까? 모르겠어. 하게 되는 거지. 김민호, 이번엔 확실해. 믿어보라고. 네가 믿어보라던 방법들 지금까지 몇 번 실패했더라? 이번에 확실히 느낌이 왔어.
그 느낌 신용이 가질 않는데. 그럼 왜 왔냐 멍충아. 민호는 중학교 때부터 같이 지내온 나의 친한 친구이다. 외모가 불량하고 약간 다이어트이라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래봬도 성실하고 정직한 녀석이다. 게다가 항상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라 이번 꼬마 신령을 부르는 방법도 가장 많이 조사해왔었다. 뭐 이번에도 안 된다면 또 찾으면 되지. 민호가 김영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증오의 수준을 넘어 살인까지 느껴질 정도로 억양이 달라진다. 단지 그 사건에 극도로 분노하게끔 만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던 건지 난 알 방법이 없다. 언젠가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대답해주지 않았으니까 또 물어봐. 세이브했습니다. 저기? 왜? 나한테 볼 일이 있을 리가 없을 텐데? 뭐 그냥 시간 때우기지. 시간은 한정적이라고 여기서 딱히 유용하게 쓸 방법은 없겠지만. 근데 의외인데? 너가 이런 거에 흥미가 있었더니 이런 거라는 건 자각하고 있는 모양이네? 쓸데없는 짓이란 거 알면서도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필사적인 거야? 몰라서 물어? 김영은 그 자식이 우리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잘 알고 있잖아. 김영은 그 자식을 우리의 힘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게 이 방법뿐이니까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아니야. 뭐? 심판? 단어도 웃기지만 어쨌든 너희가 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역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경을 건드린 건 여전하네. 시비 걸러 온 거라면 당장 꺼지라고. 어우 얘 말 심하다. 내가 보기에는 얘가 그거 얘 유정일 같아. 혐오하다고 보는데 나는? 유정일 같아. 유정일 말이 찬성이야. 나한테 말을 건넨 건 너고 엉뚱한 소리를 한 것도 너야. 그리고 내가 시비나 걸려고 이런데 나 따라올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물었잖아. 왜 따라온 건지. 거창한 이유는 아니지만 아차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여전히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역시 이 녀석과는 상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름은 나유정. 성격은 방금처럼 매우 까칠하며 공격적이다. 아니지 이성적인 거지. 정상인 거지. 이야기를 조금만 나눠보면 12조 대답하는 그녀의 독설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물론 그런 점 때문에 그녀는 친구도 거의 없다. 하지만 항상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이 도와달라고 빌붙을 정도다. 여기 온 10명 중에 가장 우애의 인물을 꼽자면 역시 이 녀석 나유정이다. 우리들과 전혀 친하지 않고 김영욱에 딱히 무언가를 당한 적도 없다. 민호가 멍청하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걸 듣게 된 유정이가 자기 의식에 참여를 원했기 때문에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동행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 데리고 왔다는 후회감이 엄청 들고 있지만 솔직히 별 관심 없으니까 상관하지 않겠지만 당연하지 마. 너희가 뭘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정말 귀염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니까. 아니 귀염성이 꼭 있어야 돼? 여자라고? 나도 여잔데 그럼 나도 귀염성이 있어야 돼? 싫어. 난 쿨한 여자가 될 거야. 너한테 얘기 물어봐야 아니면 그냥 무시하자. 마지막으로 광신아 동쪽의 꼬마 신랑 빨리 보고 싶다. 신랑아 너 괜찮냐? 난 정상이야. 이 아이가 알려주고 있어. 이번엔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중2병이네. 신랑은 왼팔을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곽신아, 전파적인 서구애로 지니고 있어. 이른바 중2병 소녀로 불리우고 있다. 자신의 왼팔에는 귀신이 머물러 있다고 하여 자신도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처음엔 다들 장난이라 생각하고 맞장구를 쳐줬지만 그녀의 말이 진실이란 것을 알고 멀리하게 되었다.
믿어주는 친구가 없어.